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사건에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진술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이 김만배입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대장동에서 그 회장으로 불리면서 천화동이 1호에서 7호까지 쭉 연결되었고, 거기서 사실상의 말하자면 책임자처럼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도 가장 많은 이 배당금을 받아갔고, 그런데 이 김만배 역할이 이 언론과 그리고 이 법조계 여기에 집중적 역할을 했고, 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그 측근에 있는 정진상이나 김용을 통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 재판 거래하거나 또는 이 재판 거래에서 이재명 해명과 관련해서 이 뒤집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었지만, 지난번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그리고 가짜 인터뷰를 한 걸 통해서 이게 왜 했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실수를 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아가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말했던 것으로 이렇게 대장동 일당들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한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 김만배와 가까이 지냈던 유동규나 또는 이 남욱 또는 이 정영학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 이 인터뷰를 할 때 남욱은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피해서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하는 전후로 해가지고 이 김만배가 남욱에게 모두 6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바로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차례 전화를 통해서 남욱에게 이런 내용을 전했다고 하는데, 또한 지금 김만배는 남욱 변호사에게 당일 진행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과 그 의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론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쪽으로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런 공작을 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남욱을 비롯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진술을 속속 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인터뷰 당일 다른 대장동 관계자에게 5차례 전화를 걸어가지고 언론계 선배들과 상의해서 여론을 뒤집을 거니까 알고 있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언론재단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김만배가 언론재단을 만들어서 신학림 전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안치려 했다 하는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김만배가 언론계의 마당발, 또 법조계의 마당발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이 왜 그 당시에 주류 언론들에게 터지지 않았을까? 이게 그동안 김만배가 언론계에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닫아놓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터진 것도 경기도에 있는 경기경제신문, 거기서부터 천화동이는 누구 겁니까? 이 칼럼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 칼럼 내용 가지고 이 김경률 회계사가 다시 그걸 쭉 맞춰보니까 그래서 이 배당이 1000배 되더라. 그러면서 다시 이게 이슈가 됐고, 나중에 조선일보 등등에서 보도됨으로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사건도 묵힐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김만배가 언론계를 관리하고 또 단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후에 김만배가 여러 언론사에게, 기자들에게 뭐 돈을 빌려줬다, 돈 거래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빌린 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뭐 이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에 주류 언론들에게 김만배가 미리 손을 써가지고 금품을 뿌린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선 6개월 전에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 놓고, 그 인터뷰한 목적이 바로 윤석열 또는 국민의힘 쪽으로 대장동 사건을 뒤집어 씌워버리려고 만들었다 하는 것을 지금 김만배가 가까이 있던 김만배, 남욱 등 관련자들에게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해서 김만배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가 2022년 3월 대선 앞두고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 프레임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왜곡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한 공작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이재명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명도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위정교사, 그러니까 뭐 그거 전부 다 누명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본인이 검사 사칭한 사건도 그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니까 그걸 기성 씨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동 피고인이었던 부탁해가지고 위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빠져나온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김만배는 그 당시에 권순일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의 형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했다.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기소를 돼가지고 재판받았는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봉 대법원에서 그렇게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대선 후보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권순일과 김만배가 만들어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듯이 재판을 뒤집고 상황을 뒤집듯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 이걸 국민의힘 쪽으로 몰아간다. 이걸 보면 김만배가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대범하게 이 사건을 뒤집어 씌우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재명과 김만배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도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모른다 이렇게 하고 상대방 뒤집어 씌워버리거나 또는 재판 방해하고 있는, 사고 방해하고 있는 이런 걸 봐도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진술들은 김만배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오랜만에 일하기 다 만났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론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거와 정면 배치되는 진술이 나옵니다. 자, 검찰은 이 김만배가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자, 이 책감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줬다. 이것이 활동비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그 당시에 당사 이 김만배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활동비를 많이 뿌리고 있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신학림을 비롯해서 아까 언급해드렸던 여러 그 언론사 기자들, 중앙일간지 기자들에게도 돈을 많이 뿌리고 되어 있습니다. 몇 천만 원 받은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사적으로 돈을 빌렸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지금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보면 그런 것이 다 드러날 것 같은데 근데 이 검찰 수사가 그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남욱이나 또는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지금 깊이 파보면 그게 왜 언론 보도가 중앙일간지에 되지 않았고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이 언론 보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했을까? 그게 바로 김만배가 언론계를 꽉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언론계뿐만 아니라 법조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도 그래 해가지고 결국은 뒤집었다. 그게 50억 클럽에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 언론과 법조계를 담당했고 정치계 쪽에는 정진상이나 김용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면서 이재명 사건이 확대 안 되도록 그래서 딱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아주 대범하게 아니다, 모른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김만배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가 김만배에 집중되면 김만배가 했던 일들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김만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이재명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자, 지금 이 횡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전형으로 보이고 또 공작 사건도 여기에 기인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검언유착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몰래카메라 이 목사가 찾아가서 몰래카메라 선물 사가지고 가져가서 그걸 찍어서 야 선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야말로 거의 공작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김만배와 그 일당들의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 진실을 다 밝혀내고 자, 관련된 것도 국기문란 혐의로 이 처벌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